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그 증시에 좀 친화적인 어떤 네. 대통령인 사항들이고 또 지금 뭐 미국 우선주의라는 부분 자체가 결국 미국 경제를 좀 강하게 이끈다라는 어떤 가장 큰 골격이기 때문에 허니문 기간이 분명히 뭐 한 달 정도는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의 경우여서 이번 경우에도 물론 하면서 또 각종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표된 그 효과로 인해서 미국 증시 자체가 다시 한번 허니문 시즌을 조금 보내지 않을까라는 쪽에 좀 기대를 좀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 효과가 나오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우리가 좀 시간을 좀 필요한 부분들이어서 일단은 좀 정책 기대감을 오른 이후 이제 차익 실현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 경제 펀더멘털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반영이 되면 다시 이제 주식시장이 좀 반영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대통령의 어떤 취임이 그 초기에는 사실은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네. 결국 관건은 사실은 저는 물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글로벌 인터뷰 IM증권 박상현 전문위원 함께합니다. 위원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어서 오십시오. 어떻게 2025년 이게 기분이 어떠세요? 딱 처음 맞이하는 미국 시장 봤을 때 한국 말고요. 미국 시장 한국은 모르겠고요. 예, 뭐 연말에 좀 조정을 받아서 네. 그렇게 아주 개운한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개운하지는 않는다. 네. 사실 저희는 뭐 생각했을 때 그 산타넬리가 쭉 이어져서 1월까지 쫙 이어질 걸로 예상을 했는데 12월 기준으로 보면은 지수가 마이너스를 기록을 한 거잖아요. 네. 이것도 좀 보면 이례적이에요. 예, 뭐 통상 한 11월까지 주가가 오르게 되면 12월에는 대충 이제 오르는 게 이제 평균적인 네, 어떤 네. 흐름이었는데 아무래도 12월 달에 주가 조정을 받은 이유 뭐 연말에 뭐 세금을 내는 뭐 이런 뭐 현금 수요도 좀 있었던 것 같고 뭐 워낙 지난해 한 해 많이 오른 부분에 대한 차익 실현 욕구도 있었던 것 같은데 네. 가장 중요한 건 좀 금리가 생각보다는 좀 빨리 올랐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특히 이제 국채금리 자체가 많이 오른 것이 시장이 조금 부담을 좀 준 것이 아닌가 좀 판단을 좀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올 1월도 사실 뭐 연간으로 따져서 올 한 해 미국 증시에 대해서는 뭐 긍정적인 시각 자체가 상당히 좀 강한 게 뭐 주류이긴 하지만 저희가 1월에는 조금은 좀 몇 가지 리스크를 좀 경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중에 이제 중심 있는 게 아무래도 미국의 국채금리가 아닌가 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국채 금리가 지금 4.6을 돌파를 해서 뭐 4.7 가는 건 시간 문제였다가 다시 4.5로 내려오긴 했는데 어쨌든 4.5든 6이든 되게 부담스러운 수준인 거잖아요. 그렇죠. 특히 이제 저희가 이제 9월 달부터 미국이 이제 금리를 인하를 해서 100bp를 인하를 결국 했죠. 네. 그렇지만 그 기간 동안 뭐 차트에 잠깐 보여드리게 되면 공교롭게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는 그 시점부터 미국의 국채 금리는 오르기 시작을 해서 거의 90bp가 올랐어요. 90bp 이상 90bp. 이상 올랐는 상황들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기준금리는 100bp 내렸는데 기준금리는 오히려 100bp 가까이 올랐으니까 이것이 이제 시중에 어떤 아무래도 이제 주식시장이 좀 부담을 좀 준 것 같고요. 과거에 보게 되면 이러한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왜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금리 인하라는 거는 이제 주로 리세션 컷이었죠. 경기 침체가 왔기 때문에 네. 금리를 인하한 부분들이어서 시중 국채 금리 자체도 어떻게 보면은 경기 둔화 이러한 리스크 때문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이었고, 그러니까 이번 경우에는 사실은 미국이 경기 침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제 금리를 인하하는 아주 좀 조금 보기 드문 케이스였던 상황에서 뭐 12월 달 FOMC를 거치면서 물가 리스크 자체가, 그러니까 사실 금리를 내렸던 게 이제 물가가 떨어진다고 해서 이제 금리를 내렸던 거였는데 12월 FOMC에서 물가가 다시 조금 리스크가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국제 금리가 다시 반등한 부분들이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미국 경기가 워낙 좋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 아무래도 국채 금리는 그 금리라는 게 뭐 우리가 단순하게 얘기해서 물가하고 성장률의 함수인 상황들이어서 사실은 물가는 뭐 조금 빠졌다 하지만 성장률이 견조하다라는 부분이 네. 계속해서 미국의 국채 금리 자체를 계속 지탱을 시켜주는 부분들인 것 같고요. 또 아무래도 이제 그 금리 인하 사이클 자체가 일시적으로 좀 중단이 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 자체가 아무래도 좀 그 채권 시장 이러한 쪽에는 좀 선반영된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1월 달에 대부분 예상하지만 1월 달에 뭐 미 연준이 금리 동결할 가능성이 네. 상당히 크다라는 시각 자체가 이제 국채 금리 흐름에 사실은 좀 반영이 된 부분으로 보고 있고요.
문제는 이제 1월 달에 이러한 흐름이 계속될 가능성이 조금은 있다라는 것이 조금 이제 리스크인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이제 1월 달에 국채 금리를 좀 자극할 수 있는 것이 아무래도 이제 물가 지표가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12월 달 물가 지표가 어떻게 나올 건지 또 1월 달 20일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서 뭐 행정명령을 뭐 수십 가지의 행정명령을 내린다고 하는데 네. 그 행정명령에 과연 이제 물가를 얼마만큼 자극할 정도의 행정명령들이 포함될 건지 또 이제 취임 이후에 미 연준과 그러니까 미 연준은 지금 금리를 동결할 분위기인데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미 연준의 그런 행보에 대해서 그냥 가만히 있을 건지 뭐 그러한 갈등에 대한 문제 뭐 이러한 것들이 좀 국채 금리 흐름을 좀 좌우할 수 있는 어떤 중요한 변수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조금 하나 좀 이제 불안한 것이 천연가스 가격이 예, 엄청 천연가스 올랐죠. 가격이 좀 너무 좀 빠른 속도로 올라서 원인이 뭐예요? 두 가지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동부 지역에 이제 조금 한파가 올 것 같다라는 이제 뭐 아무래도 이제 겨울철이다 보니까 뭐 네. 그거야 뭐 매년 겪을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라서 뭐 계절적인 부분들이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우크라이나를 이제 통과하던 러시아 그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이죠. 그거를 이제 우크라이나가 이제 더 이상 유럽 쪽으로 나가는 거를 이제 막는다고 해서 뭐 슬로바키아라든지 몰도바 이러한 쪽으로 이제 천연가스 공급 자체가 상당히 이제 부족해질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유럽의 어떤 그 우크라이나 리스크 자체가 또다시 이제 천연가스 가격 자체를 조금 자극을 좀 하고 있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우리 천연가스나 뭐 에너지 가격 자체가 뭐 지속적으로 미국의 물가에 뭐 그렇게 큰 악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지금 가뜩이나 물가에 대한 그 신경들이 상당히 좀 이제 다시 좀 많이 쓰이는 상황 입장에서 12월 달에 12월 1월에 걸쳐서 이렇게 천연가스 가격이 뭐 아무래도 계절적인 요인 때문에 오른다고 하면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한 15일경에 발표될 12월 소비자 물가에는 조금 상승 요인으로 좀 갈 수도 있지 않겠나. 지금 유가도 여하튼 지금 72불대 가까이 지금 상승한 상황들이어서 그렇죠. 지금 에너지 가격, 좀 농산물 가격도 미국이 좀 들썩거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뭐 코아 물가는 아니더라 하더라도 전체적인 전체 소비자 물가를 좀 자극할 수 있는 그 리스크 자체가 좀 부각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은 아무래도 국채 금리 흐름에는 당연히 조금 부담을 그러니까 아무래도 여기서 뭐 추가적인 상승을 뭐 말씀드리기는 않더라 하더라도 네. 좀 떨어지는 흐름 자체가 상당히 조금 지연될 수 있는 가능성은 상당히 있다라는 것이 아무래도 좀 증시에 좀 부담을 좀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뭐 1월 달 FOMC가 뭐 금리 동결을 한다라고 하지만 결국 3월에 이제 금리 인하할 거로 대부분 또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 흐름 자체를 완전히 또 바꿀 수 있는 어떤 물가 흐름 또 다른 어떠한 불확실성 자체가 상당히 1월 달에 대두될지 아니면 그냥 해소가 될지에 따라서 조금 연초 증시 흐름 자체가 상당히 조금 큰 흐름을 좀 조정 흐름이 좀 길어질지 아니면 다시 좀 반등할지를 좀 결정하는 좀 중요한 변수가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시장이 하락하다 보면은 이런 부담이 있었어. 예. 이것도 알고 있었지? 이런 게 있어. 하면서 이제 하나씩 하나씩 올라오는 게 말씀해 주셨던 뭐 천연가스 가격도 그렇고 국제 금리 부분도 그렇고 한데 이게 뭐 1월만 두고 본다면 AI 관련한 모멘텀이 여전히 있고 그리고 새롭게 뭐 지금 최근에 올라온 브로드컴 같은 네. 기업도 뭔가 부상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에 대한 AI에 대한 펀더멘털 부분이 계속 개선되고 있는 이 한 축과 그리고 말씀해 주셨던 뭐 지금 달러 강세든 뭐 국채 금리든 이 한 축과 두 개가 이제 싸우게 될 텐데 시장 안에서 많이 올라왔다라는 밸류에이션 부담을 안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어디가 이길지는 가늠하기가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예, 뭐 말씀하신 대로 조금 이제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는 상황에서 금리마저도 이제 올라가게 되면 그 네. 밸류에이션 부담 자체가 더 커지겠죠. 이제 그러한 측면에서 이제 금리를 조금 보고 있는 건데 큰 틀에서 보게 되면 사실은 이제 뭐 아무리 좀 미국의 그 뭐 매그니피션트 세븐 뭐 최근에는 배트맨으로 포함해서 뭐 브로드컴까지 그쵸, 포함해서 배트맨. 얘기가 되고 있는 것 배트맨 같은데. 아시죠? 이거 어렸을 때 많이 하셨죠? 배트맨. 네. 그래서 미국의 어떤 그러한 그 기술과 관련된 빅테크들의 어떤 그 이익 모멘텀 또 이러한 것들은 저는 뭐 계속
강할 거로 보고 있고요. 그렇죠. 그러한 것들이 조금 더 이제 확인이 되기 위해서는 뭐 실적이라든지 뭐 이제 4분기 실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재차 이제 확인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 또 네. 이제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뭐 지금 그 증시라든지 미국 경기를 위해서 감세라든지 이러한 조치를 분명히 지금 공약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실시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기업 매출에는 당연히 이익이라든지 이러한 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뭐 올해 미국 증시를 낙관적으로 보는 뭐 가장 중요한 요인은 사실은 이러한 빅테크 기업들의 이익 성장세가 사실은 지속이 된다라는 부분들이긴 하지만 그래도 1월 한 달 동안에 있어서는 조금 여러 가지 이제 불확실성 자체를 저희가 조금은 좀 해소하는 그러한 관점에서 조금은 증시가 좀 변동성이 좀 있지 않을까 좀 보고는 있습니다. 네. 그러면 1월 증시가 반등하기 위한 필요 조건은 어떻게 국채 금리가 좀 안정되고 이렇게 뭐 치솟고 있는 천연가스 가격이 좀 꺾이고 뭐 이런 게 좀 수반이 되면 괜찮아지는 걸까요? 예, 뭐 아무래도 그 지금 봐서는 제일 중요한 변수가 이제 국제 금리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게 다시 이제 추세적으로 좀, 그러니까 물가도 조금 이제 다시 안정세를 좀 찾아갈 수도 있고, 연준의 어떤 금리 인하 사이클도 최소 상반기 한 2번 정도는 충분히 인하할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 자체가 형성이 된다라고 하면 증시는 다시 좀 탄력을 받을 것 같고요. 거기에 말씀드린 대로 1월 20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취임을 하면서 뭐 여러 가지 조금 부담스러운 정책도 내겠죠. 관세 정책이라든지 불법 이민자 정책도 내긴 하겠지만 또 한 번 이제 감세라든지 이러한 조금 경기를 조금 더 강하게 이끌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조치들이 나온다라고 하면 좀 증시 자체가 다시 좀 탄력을 좀 받지 않을까라는 쪽이 좀 생각해서 미국 증시는 뭐 우리가 그렇게 아직은 뭐 조정을 좀 받다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우려할 부분은 분명 아니다라는 쪽에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우려는 항상 국내 시장만 하게 되죠. 예. 미국 시장은 하락해도 사실 뭐 이렇게 하다가 좋은 이야기들 특히나 기업 쪽에서 하나씩 크게 나오면은 또다시 그게 원동력이 돼서 올라가곤 하고 이렇게 또 안 좋은 얘기 하다가도 그래 결국에 미증시는 기업의 실적의 뒷받침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라는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취임이 이제 1월 20일입니다. 그날 휴장을 한다면서요. 1월 달 휴장이 또 많아요. 지미 카터 전 대통령 사망으로 인해서 하루 휴장 1월 9일 그리고 1월 20일에 또 휴장을 하게 되는데 허니문이라고 하죠. 증시 상승 딱 취임하고 나서 같이 쫙 올라가는 거. 뭔가 트럼프는 이번에는 더 강력한 메시지를 취임하면서 취임식에서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거든요. 어떻게 될까요? 예, 저는 조금 트럼프 허니문은 미국 증시는 있을 것 같고요. 예. 뭐 다른 나라 증시는 뭐 오히려 조금 트럼프 허니문을 기대하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오히려 충격받을 수 예, 있고 미국 증시는 뭐 트럼프 허니문을 좀 기억할 수 있게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그 증시에 좀 친화적인 어떤 대통령인 상황들이고 또 지금 뭐 미국 우선주의라는 부분 자체가 결국 미국 경제를 좀 강하게 이끈다라는 어떤 가장 큰 골격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전후로 해서 우리가 좀 허니문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그 2017년 초 당시에 좀 그 S&P 500 지수 흐름을 좀 갖고 왔습니다.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한 이후에 바로 이제 주가가 좀 큰 폭으로 좀 오른 부분들도 있고요. 또 바이든 대통령 당시에도 뭐 보게 되면 추세적으로 약간의 뭐 등락을 있어도 큰 그림에서 보게 되면 취임을 전후로 해서 좀 증시가 상승을 했다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좀 미국 대통령의 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어느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게 되면 각종 정책의 기대감을 가지고 허니문 기간이 분명히 뭐 한 달 정도는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의 경우여서 이번 경우에도 물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이제 11월에 당선이 되고 우리가 트럼프 트레이드 뭐 이러한 것들 때문에 증시가 많이 이제 상승한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뭐 그거와는 별개로 또 이제 취임을 하면서 또 각종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표된 그 효과로 인해서 미국 증시 자체가 다시 한번 허니문 시즌을 조금 보내지 않을까라는 쪽에 좀 기대를 좀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허니문 이후의 움직임은 어떨까요? 과거에 또 데이터들이 상당히 좀 다양하게 있잖아요, 미국은. 근데 또 그 관련한 정책에 대해서 초반에 한 3개월까지는 또 그 기대감이 올라가는데 그 다음에는 오히려 수익률이 안 좋았다 하더라 하면서 그런 분석도 좀 있더라고요. 예, 뭐 허니문 기간, 그러니까 정책 기대감 자체가 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취임을 전후로 해서 이제 나타날 수 있는 부분들이고 그 후에 이제
뭐 아무래도 좀 이제 정책이라는 게 바로 뭐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네. 상당 부분 또 시차를 두고 시행이 되는 부분들이고 또 그 효과가 나오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우리가 좀 시간을 좀 필요한 부분들이어서 일단은 좀 정책 기대감을 오른 이후 이제 차익 실현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 경제 펀더멘털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반영이 되면 다시 이제 주식시장이 좀 반영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뭐 좀 트럼프 대통령 경우에도 지금 뭐 여러 가지 정책이 있지만 그것이 또 한편에서는 또 의회를 또 통과해야 되는 어떤 절차도 또 있는 거고요. 그게 지금 뭐 아직은 결정이 안 되지만 이제 뭐 하원 같은 경우는 또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현 하원 의장에 대해서 조금 반기를 들면서 하원 의장 선임 자체가 좀 지연되는 이러한 어떤 사례도 좀 있는 상황에서 뭐 그러한 어떤 정치적인 것도 있고 해서 뭐 계속 뭐 주구장창 뭐 미국 증시가 좋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는데 여하튼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취임이 그 초기에는 사실은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네. 결국 관건은 사실은 저는 물가로 보고 있습니다. 물가와 금리.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그 각종 정책이라는 것들의 공통점은 뭐 미국 경기 뭐 우호적이라는 건 뭐 분명한 거지만 이게 대부분의 경우가 이제 물가를 좀 자극할 수 있는 요인들이 뭐 곳곳에 사실은 이제 잠재해 있는 거고요. 그쵸. 또 정책 간의 이러한 충돌 문제. 그러니까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은 뭐 저물가와 저금리를 원하는데 정책은 사실은 그러한 정책과는 사실은 조금 상극되는 어떤 그러한 정책을 좀 피고 있어서 그 간극 자체를 과연 이제 재무장관이라든지 그러한 쪽에서 어떻게 이것을 메꿔가느냐. 라는 것이 앞으로 조금 숙제로 좀 남아있는 부분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이 일기 당시하고는 가장 큰 차이점이 네. 미국의 물가 수준 자체가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기 당시에는 물가를 사실은 걱정할 필요가 없었고 오히려 좀 물가를 좀 자극하는 정책이 그 당시에는 좀 필요했던 시기였고 지금은 물가가 상당히 안정적이어야 되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을 미국 국민들이 뽑은 이유는 물가를 잡아달라고 뽑은 상황들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보면 물가 안정 여부가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라든지 뭐 이러한 것들에도 당연히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또 말씀드린 미국의 국채 금리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트럼프 대통령 집권 2기의 정책들 자체가 과연 물가를 자극할 건지 아닐 건지 그 확인되는 시점 자체가 아마 2분기 뭐 3분기 정도가 되지 않을까 좀 보고 있고요. 뭐 그 시점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정책에 대한 어떤 실망감 이런 것들이 나오면 조정이 있을 거고 만약 뭐 정책을 해도 물가에도 뭐 큰 영향이 없고 오히려 뭐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지속되고 하는 이런 흐름이 나온다라고 하면 증시는 뭐 더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겠죠. 근데 또 시장이 좋으려면은 그 물가가 오르는 원인이 뭔지에 따라서도 또 방향이 달라지지 않을까 싶어요. 과거 네. 우리가 팬데믹이 그때 당시에는 공급망 이슈를 비롯해서 네. 전쟁이 있었고 그러한 좀 부정적인 이유로 물가가 올랐던 거잖아요. 네, 네. 근데 만약에 이번 물가에 대한 분석이 경기가 너무 좋아서 수요가 너무 많아서 그래서 그래 이러면은 또 다른 방향을 또 보이게 되는 이례적인 증시의 움직임 나타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저는 사실은 뭐 경기가 뒷받침된다고 하면 물가가 뭐 연준의 목표선보다 조금 오른다고 해서 네. 증시에는 큰 영향은 없을 거로 그쵸.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022년 미국이 이제 금리 인상 사이클이 시작이 된 이후 이제 미국이 뭐 좀 조정을 받긴 했었죠. 조정을 받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고금리 상황 또 고물가 상황에도 미국 증시가 오를 수밖에 없었던 부분 자체는 뭐 말씀하신 미국 경기 호조. 그러니까 지금 그것이 미국 경제 예외주의로 이제 표현되는데 네. 그 예외주의 자체가 계속 지속이 된다라고 하면 미국 증시는 상당히 상승 흐름이 유지가 될 것 같고요. 대표적인 게 95년 전후의 당시죠. 그 당시도 이제 미국의 주가 수익률 자체를 보게 되면 두 자리, 그러니까 20% 이상 상승률이 한 3년 정도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미국 경기가 좋았던 시기였다. 네. 물가도 상당히 어느 정도는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주가 상승이 보였다는 것은 그만큼 이익의 성장, 수요 자체가 상당히 좋았다라는 측면에서 미국 증시를 지탱을 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미국 경기가 계속 뭐 호황을 해서 뭐 다시 물가가 뭐 7% 8% 가는 이러한 상황이 아니라고 하면 뭐 3%, 3%대의 어떤 물가 이 정도의 흐름은 충분히 미국 경제가 수용을 할 수 있는 상황들일 거로 보고 있고요. 이제 그러한 측면에서 보게 되면 뭐 경기 자체,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경제 예외주의 자체가
올해도 지속이 되느냐라는 부분이 이제 가장 큰 관건일 텐데 네. 사실은 저는 좀 지속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환율 얘기 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해 동안 내내 환율은 달러 강세와 또 우리나라 원화까지 확인해 보자면 원화 약세가 두드러졌고요. 또 주요 통화국 중에서도 우리의 원화 약세는 너무나도 좀 심각한 수준으로 많이 좀 나타났습니다. 일단 달러 강세가 어떻게 좀 그 기조는 이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예, 뭐 최소한 상반기까지는 상반기까지. 이어진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말씀드린 대로 미국을 대적할 만한 그 경제가 없다라는, 그러니까 없죠. 뭐 사이즈 문제가 아니라 뭐 경제 성장률이라든지 이런 경제 모멘텀을 보게 되면 과연 미국을 이길 수 있는 나라가 있을까라는 부분에서 보게 되면 그것이 달러 강세를 이루는 가장 큰 이유인 거고요. 왜냐하면 자금들 자체가 우리나라 자금도 마찬가지지만 다 미국으로 사실은 지금 몰려가고 있는 현상 자체는 달러의 어떤 강세 흐름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밖에 없는 흐름인 거고요. 또 하나 이제 미국이 금리를 인하를 올해 생각보다는 사실은 덜 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한 것들도 아무래도 달러 뭐 금리 스프레드 측면에서 보게 되면 달러 강세를 당연히 지지할 수 있으니까 지금 ECB라든지 주요 중앙은행 같은 경우는 올 상반기에 미국보다 더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뭐 당장 우리나라도 뭐 1월 달에 금리를 인하하느니 많은 얘기가 있듯이 지금 다른 나라들은 경기 자체가 사실은 뭐 계속 안 좋습니다. 대표적으로 독일 뭐 2년 연속 지금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부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이제 그렇게 보면 금리를 계속 인하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고요. 이제 그러한 것들이 이제 최소한 이제 상반기에 달러 강세를 말씀드리고 하반기에 들어가서 조금 이제 트럼프의 어떤 불확실성, 정책의 불확실성 이러한 것들이 해소가 되면서 그래도 이제 뭐 우리가 뭐 아무리 뭐 관세를 60%, 뭐 중국이 60%를 맞고 우리가 10% 맞는다 하더라도 또 그 상황에서 또 버텨나가면서 또 이제 경제는 굴러가게 되는 것들이니까요. 그러한 어떤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 하반기에는 조금 회복이 될 거로 좀 보고 있고 이제 그 경우에 이제 달러가 조금 이제 약세 쪽으로 좀 돌아서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 이제 한 가지 이제 1월 달에 뭐 미국의 국채 금리하고도 이제 맞물린 부분들이지만 이게 최근에 보게 되면 이머징 통화가 상당히 조금 불안한 모습이 조금 이제 저희가 좀 신경을 좀 써야 되는 부분들이 아닌가 좀 보고 있고요. 네. 화면에 미국의 그 10년물 국채 금리하고 신흥국 통화 지수 흐름을 이제 차트를 좀 그려왔는데 네. 보시게 되면 이 파란색 차트가 이제 신흥국 통화 지수인데 가파르게 사실은 지금 떨어져 있고 특히 이제 지난 12월에는 상당히 좀 불안한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지금 그 브라질 헤아라뿐만 아니라 지금 달러 위안, 그러니까 위안화 환율 자체도 지금 여기에서 보면 7.3 위안을 돌파하는 좀 불안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 또 최근에 좋았던 인도의 그 루피 환율 자체도 가파르게 지금 치솟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인 이머징 통화 너무 지금 미국이 강한 이 흐름 자체가 한편에서 보게 되면 이제 과거에 보면 미국 경제가 좋으면 이게 낙수 효과라는 게 있어서 네. 이제 우리가 뭐 미국에도 수출을 하고 이머징 국가도 뭐 각종 원자재를 수출을 하고 하면서 다들 이제 어떻게 보면 같이 나눠 먹는 어떤 그러한 어떤 시대였다라고 하면 지금은 미국만 좋고 그것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이 되지 않는. 그러니까 특히 이제 미국의 성장이 대부분 다 이 빅테크 기술 혁신 중심이라는 부분 자체는 굳이 밖으로 이익 자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흘러나갈 틈이 없는 건 상황들이면 과거에는 뭐 제조업이라든지 이러한 소비 이러한 것들을 성장을 했기 때문에 네. 수요가 이제 다른 나라 어떤 수요로 이어졌다라고 하면 지금은 그러한 것들이 좀 단절된 상태고요. 이제 그러한 조건들 자체가 지금 이머징 통화 쪽에서의 지금 불안으로 사실은 이어지고 있는 상황들이어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10년물 국채 금리를 제가 강조드리는 거는 미국의 주가도 주가지만 지금 다른 나라 이머징 통화의 그 환율 자체의 불안을 더 자극할 수 있다. 10년 국채금리 여기서 더 오르게 되면 당연히 달러는 더 강세가 될 거고요. 이제 그렇게 되면 지금 특히나 각국이 이제 외환시장 방어를 통해서 지금 환율을 좀 막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거에 한계에 부딪힐 수 있고 이제 그렇게 되면 좀 일부 국가에서 또 다른 좀 뭐 우리가 얘기하는 금리 발작
뭐 이러한 현상들이 나올 가능성이 조금 커지고 있다라는 부분은 좀 저희가 좀 경계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아닌가. 그래서 1월 달에 지금 뭐 몇 차례 강조드리지만 이 네. 물가 미국의 물가뿐만 아니라 국채 금리 흐름 뭐 이것이 결국 이제 달러 흐름 뭐 이러한 것들에 전반적인 영향을 좀 미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저희가 좀 환율 흐름을 조금 주시를 좀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올해 환율이 또 하나 이제 좀 중요한 거, 특히 이제 원달러 환율이 좀 저희가 뭐 미국 투자 측면에서도 좀 중요하다고 보는 게, 사실은 지난해 같은 경우는 환율도 사실은 수익률에 상당히 큰 도움을 줬습니다. 그렇죠. 예, 연초에 투자하셨다면 그냥 환 차익만으로도 한 10% 이상의 수익을 10% 이상의 어떤 그러니까 효과를 얻은 상황에서 작년에 미국 증시도 좋았고 환도 좋았는 어떤 상황이라고 하면, 뭐 올해 뭐 미국 증시는 작년만큼의 상승률을 뭐 대부분의 경우가 이제 좀 뭐 상승을 하더라도 뭐 10% 내외 언저리 뭐 이 정도의 어떤 상승을 사실은 좀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만약 그 뭐 말씀드린 대로 하반기에 이제 달러가 좀 약세가 되고 이제 국내도 정치 불확실성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해소가 되면서 원달러 환율 자체가 생각보다 가파르게 조금 하락을 한다. 예를 들어서 뭐 1,300원 언저리까지도 사실은 해서 뭐 지난해 상승분을 대부분 다 반납을 한다라고 하면, 수익률 측면에서 보게 되면 자칫 조금은 좀 불리할 수 있는 환에서, 그러니까 뭐 미국 증시는 오르더라도 환에서 조금 손해를 좀 볼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올해는 좀 전개될 수도 있다라는 측면에서, 올해는 좀 환에 대한 부분 자체도 조금은 주시를 좀 뭐 미국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도 보게 되면 주시를 좀 해야 되는 것들이 아닌가 좀 해서, 올해 원달러 환율에 대한 흐름 자체도 상당히 조금 중요한 것들이 되지 않을까. 뭐 아무래도 좀 1분기까지는 뭐 지금 저희가 뭐 탄핵 문제라든지 이러한 정치적인 불확실성, 또 국내 경기 둔화 문제, 또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원화가 추가적으로 좀 약세가 갈 수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뭐 여기서 1,600원 뭐 이렇게 갈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1,550원까지는 좀 얘기가 나는데요. 예, 뭐 그래서 우리가 이게 글로벌 금융위기처럼 뭔가 세상이 그 경기 침체로 가고 뭐 기업이 도산하고 하는 이러한 상황들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는데도 분명히 한계점은 있을 거로 같고요. 이제 그 한계점이 어느 정도 이제 조만간 오지 않을까라는 어떤 기대감도 있어서 그러한 측면에서 좀 올해 그 미국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보시더라도 조금 뭐 지금 수준에도 사실은 좀 환전을 한다는 게 사실은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 수준이어서, 좀 원달러 환율에 대해서 조금 올해는 조금 세시는 좀 관심을 가지면서 미국 투자를 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근데 그런 분들은 그러면 그냥 국내에 있는 ETF로 투자하는 게 맞나요? 근데 그것도 어쨌든 원화로 투자를 해도 그 ETF 자체가 달러로 투자가 되기 때문에 그게 반영이 돼서 좀 하락하게 그래도 어느 정도 되면... ETF는 좀 해지를 좀 하는 입장이니까요. 뭐 해지를 좀 하는 상품에 있어서는 환에 완전히 없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완전히 그 해지를 안 한 것보다는 뭐 좀 환의 변동성에서는 조금 안전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뭐 ETF를 사실은 좀 투자를 하는 것도 하나의 좀 방안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올 한 해 미국 시장이 작년처럼 뭐 얼마나 오르게 될지는 아직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누구도 모릅니다. 근데 어쨌든 시장이 최근에 연말 접어들면서 좀 하락하면서 그 하락의 원인들을 계속해서 시장은 이것도 악재다, 저것도 악재다 하면서 보여주는데, 그중에서 지금 이제 관세 부분,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은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 근데 보편 관세 같은 경우는 2026년에 이제 시작이 되는 건데, 우리 투자자분들도 그렇고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건 그냥 안 좋은 게 시작이 차라리 낫지, 1년 동안 그 보편 관세 관련해서 할 거야, 이 정도 할 거야, 이거보다 조금 덜 할까, 더 높이 할까, 막 이런 불확실성이 계속 시장에는 남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도 조금 부담이 되기는 해요. 그래서 이번 트럼프 2기 뭐 관세 정책에 대해서 초기에 아마 좀 그러한 성격들이 조금 저는 확인이 될 거라고 보고요. 그 의미 자체는 우리가 그 집권 1기 당시에도 보더라도 관세 얘기를 이제 분명히 강하게 했지만 결국 그 관세라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협상용 관세 성격이 사실은 좀 강했던 부분들이 있고요. 과연 이번 집권 2기에 들어와서도 그런 그 협상용 관세의 형태를 띌 건지, 아니면 좀 파괴적인 관세, 그러니까 파괴적인 관세라면 정말 공격적으로
그래서 미국의 어떤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이러한 그 관세를 할지는 사실은 초기에 뭐 멕시코라든지 캐나다라든지 이러한 쪽 또 중국과도 마찬가지지만 그러한 쪽의 어떤 관세 정책을 보면 어느 정도 윤곽은 좀 드러날 수 있을 거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뭐 관세를 하더라도 뭐 보편적 관세를 하더라도 이것이 이제 파괴적으로 뭔가를 크게 조정하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보다는 여전히 그래도 뭐 트럼프 대통령의 그 성향상 비즈니스적 마인드를 통한 어떤 뭐 그 협상형 관세 형태를 띈다라고 하면 네. 그 리스크를 말씀하신 대로 뭐 실제 집행이 되는 기간이 상당히 뭐 긴 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시장은 뭐 안도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초기에 몇 가지 이제 뭐 당장 이제 관세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는 국가들의 과연 관세 정책을 어떻게 펼 건지라는 부분을 저희가 보면 이번에 트럼프 2기의 관세 정책에 대한 뭐 안도감 또는 우려감 뭐 이러한 것들이 결국 결정이 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작년에도 고생해 주셨지만 올 한 해도 우리 박상현 위원님께서 고생해 주시다. 이제 그 의미로 제가 아까 전에 볼펜 던진 게 아니고요. 옷소몰 이거 드리고 싶어서 챙겨뒀다가 그거를 쳤습니다. 여기 아시죠? 그 비타민계 에르메스라고 불리는 제가 뭐 소소하지만 약 2개 정도 챙겨드릴 테니까 앞으로도 저희 월스트리트 모닝브리핑과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거 드리고요. 챙겨주십시오. 빈속에 드시면 약간 쓰릴 수 있으니까 예. 식사하시고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 글로벌 인터뷰 시간 IM증권 박상현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2025년 첫 월스트리트 모닝브리핑 오늘도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작년부터 시작해서 정말 다양한 컨텐츠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있고 또 3프로 핫딜을 통해서 방금 전에 소개해드렸던 뭐 옥소모를 비롯해서 정말 좋은 제품들 저렴한 가격에 여러분들이 또 합리적으로 소비하실 수 있도록 또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방금 전에 여러분 확인해 보셨듯이 미국 투어 2기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설 연휴를 맞이해서 뉴욕에 직접 가서 아이비리그에 가서 이제 관련한 내용도 확인해 보고 싶고 탐리를 또 직접 만나서 세미나도 듣고 싶고 그냥 여행 가는 게 아니라 뭔가 나의 투자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컨텐츠를 채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자세한 사항 영상 하단 링크 참조해 보시면 내용들도 일정 관련해서 쭉 소개되어 있으니까요. 함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월스트리트 모닝브리핑은 2025년에도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오전 6시에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